장동혁 대표의 자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객으로 보냈으면 무기를 딱 탄탄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그 상대방을 탁탁탁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객들이 약간 무슨 카트칼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송원석 대표 멱살을 잡았다면서요. 그렇죠. 그 문제는 말리는 사람까지 잡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멱살이라고 하는 게 송원석 대표나 정점식 대표도 함께 잡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거든요. 윤리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안에 구성 멤버들이 좀 내홍이 많아요. 요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 7명 중에 1명이 그만뒀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1명이 더 그만둬서 7명 중에 5명이 됐고 또 그 윤리위원 2사람이 현재 윤리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윤리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게 잘 먹히게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국힘 상황 어떤지 우리 김동현 기자님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 윤리위원회가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이제 징계를 개시하려고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이제 6명 중에 3명이 이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갖고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족수가 안 나왔어요. 그날 아마 3명 나왔나 그래가지고 과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거기다가 1명을 추가로 넣습니다. 정경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미디어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분이 다시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7명이 돼요. 그러면 7명 중에 7명이 됐으니까 3-3에서 4-3이 되는 거잖아요. 4명, 3명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회의도 열 수 있고 징계 개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더 반발이 거세진 거예요. 그래갖고 1명이 사퇴해서 다시 6-6이 되고 또 1명이 사퇴해가지고 5-3이 된 거거든요. 5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5명 중에 이제 2명이 말씀하신 뭐 우종환, 황경성 요 2분이고 특히 우종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그 의사결정은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명은 당권 팔아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의중에 충실히 맞춘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3명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는데 네.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경태, 진정호,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됐군요. 그럼 여기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동욱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걸로 보면 윤리위는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 자체가 없어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자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객으로 보냈으면 무기를 딱 탄탄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저 사냥개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드라마 보면 거기서 딱 탄탄한 거 가져가가지고 상대방을 탁탁탁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객들이 약간 무슨 카트칼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나와버리고 전 그리고 이 윤리위가 이름이 이렇게 까진 적이 있었나? 개혁신당 윤리위 이거 다 공개하나요? 공개 안 해요. 위원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길래 좀 놀랐어요. 공개를 안 해요 원래. 아니에요, 윤리위원장만 해요 원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대외적으로 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당마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그래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몇몇이 공개돼 있었고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막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달라요. 희한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익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윤리위에서 뭔가 징계를 할 때는 익명성, 객관성 이거를 기하기 위해서 명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자의적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까지는 순간
장동혁 대표 편들던 사람인데 네. 저 사람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순간 객관성 결여되죠. 익명성도 당연히 결여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건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국민의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리위 자체의 역량 자체가 누군가를 처벌한다 혹은 뭐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해도 네. 그 부분이 결국 정치 싸움으로 또다시 비화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이거 전부 반장 세력이잖아요. 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요거 아니 윤리위원회나 징계기구는 일단 익명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윤리위원회 어떤 실명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 바깥으로 외압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로비하죠.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약하게 한다거나 강하게 한다라는 그 어떤 뭐 로비 아닌 로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당마다 징계기구의 위원들은 익명이 맞아요. 그리고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들을 보면 윤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을 일부러 실명을 공개를 해서 그 윤리위의 어떤 그 권한과 정당성을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사실 진짜. 정치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네. 정치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몰라요? 왜? 보세요.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공정한 지금 그 뭐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리위라는 건요, 당대표가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럼 당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의 이름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에서 그런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까가지고 뭐 윤리위원회가 뭐 그 이름 방금 말씀하신 게 윤리위원회 이름을 까갖고 뭐 징계를 무력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그 사람 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서 이름이 까져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년에 윤리위 이 언론 원래 여태까지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장만 공개됐지. 제가 위원들이 공개된 적이 2015년부터 없었는데 새누리당 출입했는데 작년에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를 왜 까냐? 그거 윤리위원들은. 그때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희한하네요. 쪽에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원래 윤리위가 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징계가 정치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뿐이지 윤리위원들 아니, 이름 알려면 같은 알 수 것들 다 있지, 뭐, 이건 뭐. 알려진 알려면 알수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네.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추궁하겠다. 뭐 쫓아가서 징계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정확하게 안 봤지만 윤리위원회 비공개 원칙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라고 아니 당연히 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운영되었던 역사를 보면은 기자들은 대부분 윤리위원들에 대해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처럼 막 틀어봤고 누가 뭔 얘기를 한지 모르고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정치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자들의 관점인 거지. 예. 기자들의 관점인 거고 보통의 징계기구는 하다못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최대한 비공개가 원칙인 건데 그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아니 왜그 당 대표가 임명해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 말 맞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왜냐면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 이러해서 납득이 될 만한 합리적 명분을 다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 진종호 의원 만약에 이제 해당 행위다 누군가를 도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와서 지금 그런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도왔던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일단 말이 안 돼요. 합리성이 설명이 안 되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여기 찍지 마라 박덕흠 찍지 마라 뭐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뭐야 그 주호영 의원도 대놓고
저 대구시장 김부겸 이렇게 되면 김부겸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주호영 의원은 내비두나? 권영진 의원만 제가 볼 때 조금 뭐 이제 윤리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조차도 이분도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대표격인 의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오염됐는데 오히려 이 윤리위원들을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그냥 진영 대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그 문제예요. 윤리위원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공개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우종환, 나온 거예요 그냥. 한경성. 공개가 됐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온 공개가 거예요 됐다. 그 사람들은. 공개가 됐다. 그 뭐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이름을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우종환, 황경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경욱 이런 분들도 그냥 기자들이 취재하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서 공개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저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다. 그만둔 2명이 그만두지 말았었어야 됐다. 오히려 그만둬버리면 추가 임명을 안 하면 모수가 줄어드니까 정족수만 더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결이 맞는 윤리위원들이 5명 중에 3명 이상이면 사실상 그냥 알아서 징계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하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정파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만둔 윤리위원 2명은 한동훈 대표 제명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만둔 사람들. 네,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면은 당권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만두느냐? 뭐 진정호, 뭐 조경태, 권영진 이분들 징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인 자신들이 그 보기에도 얘기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반대를 하고 극단적으로 있는 한다?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모수가 줄어들어서 좀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뭐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었다면은 뭐 그런 내용. 자, 그러면은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도와줬던 여러 친한계 정치인들이 지금 핀셋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조경태 의원 멱살 논란 주인공 권영진 이 사람도 올라갔고 이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요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 요 나머지 5명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 징계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이 날까? 아니, 그냥 이거를 징계해버리면 지방선거 중간에서 무소속을 도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한덕수 후보를 당 바깥에서 도우려고 했었던 당내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징계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징계 형평이 안 맞게 징계를 한다는 건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권리, 권한 그리고 이걸 임명한 당대표와 지도부의 권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서 전 이렇게 징계를 하면 사실 좀 더 큰 경랑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경태 당 의원은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당 조경태 입장에서. 의원은 진짜 경선에 불복해서 상대 우리 당임에도 불구하고 뽑지 말라라고 사실 해당 행위를 한 거고 권영진 의원은 멱살을 잡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건 폭력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진종호 의원은 뭐 다른 사람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우 의원과는 달리 그냥 치킨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뭔가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조력을 했다라는 게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건 좀 논란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징계 사유가 확실해요.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발할 명분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할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너무 명백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랑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는 하더라도 사실 큰 뭐랄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술렁이거나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았다 왜 내가 원하는 상임위 안 보내주냐 요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그거랑 달라요. 뭐냐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할 때 있어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무, 산자, 국토 같은 정말로 알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람 2번 연속하거나 3번 연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배려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원칙이 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래 행안위 가서 내가 하겠다 하는데 나 정보위 겸임이라도 시켜달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가 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 나는 모른다. 김승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좀 커진 건데 물론 멱살 잡은 거 너무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권영진 의원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여기 보통 이런 정도의 뭐 해프닝이 있으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그 사과가 원만하게 오갔기 때문에 되고 있는 게 안 건들지. 맞거든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대안과 미래에서 가장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길들이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 건은 만약에 좀 탈당 권유를 지금 최고위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탈당 권유가 의원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합의가 된 문제를 가지고 제명 탈당 권유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제가 만난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고요. 한 뭐 당원권 정지나 이 정도가 적합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진종호, 조경태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명확하고 거기에다 타켓을 명확하게 한 건데 권영진 의원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욱에서 그럼 가만 그냥 있을까? 그냥 아니, 문제는 이제 진정호- 그 맞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결하세요. 형사법적 문제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합의를 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의 뭔가 뭐 처벌 불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문제는 송원석 대표 멱살을 잡았다면서요. 그렇죠. 그 문제는 말리는 사람까지 잡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멱살이라고 하는 게 송원석 대표나 정점식 대표도 함께 잡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거든요. 사과를 받아들인 정점식 대표는 오케이 깨끗하게 클리어. 근데 송원석 대표는 그래 했느냐?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거는 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아니지. 멱살 잡는 건 아니지. 근데 마침 또 대안과 미래에서 강하게 사퇴를 주장하니까 오케이 잘 걸렸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줬어는 안 되는 건데 빌미 줬지. 빌미를 준 거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밖에다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멱살 잡는 바람에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멱살을 잡는 걸로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한다? 이거는 그러면 또 너무 다른 또 과하지. 얘기예요. 그건 과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네. 어쨌든 진종호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이 반장 연대에서는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들을 또 하셨던 분들인데 진정호 의원, 조경태 의원은 네. 그 반장연대 뭐 핵심적인 역할 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개인 플레이 하는 아니 분들이에요. 근데 상징성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밀리면 친한계에서 이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잡아 들어가지고 처리하고 한 사람씩 잡아 들어 처리하고 아니, 근데 이러면 그게 이제 장동혁 전략이 좋은 거네. 진영의 논리인 건데 이게 한동훈계에서도 커버가 불가능한 게 너무 상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진종호 의원은 정말 뭐 어떤 방송사 그래서 보좌진까지 투입해가지고 선거를 주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네. 진종호 본인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은 아니 민주당한테 우리 당 뽑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커버? 예를 들면은 지금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계실 때 완전 독고다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완전히 그런 거 없고 그렇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라고 쓰면 전화 와가지고 친한계 빼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한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거기 뭐 내려가고 선거를 할 때 뭐 자기가 뭐 도로 내려가서 집 오피스텔 구하러 온다, 뭐. 가겠다 이럴 때 그 친한계 다른 의원들이 쟤 왜 저러냐고 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너무 거라서 심하다. 이제 그거를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잘 아니까 안 해, 그럼. 엄청 잘 알죠. 핀셋이니 그러니까 핀셋 잘 아니까 이렇게 딱딱 집은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저도 다른 데 나가고 조경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권영진?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 커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문제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었던 대안과 미래,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으면서 거기까지 가능해진 거죠. 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 뭐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될까 그러면? 징계는 할 거다. 근데 하겠지 요 뭐. 앞에 근데 징계는 먹이긴 먹였는데 그게 잘 안 먹혔잖아요. 뭐 배현진도 그렇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윤리위 쪽에서 엄청 세밀하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징계의 그 구성 자체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경태, 진정호 의원은 징계를 먹이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권명진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명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절차를 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김종혁, 배현진 의원의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되겠죠. 네.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하게 완비한 뒤에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윤리위원회 지도부의 어떤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을 거고, 배현진 의원은 그때 아이의 사진을 댓글에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박탈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게 그 판단의 요지였거든요. 요건 좀 사안이 다르기는 해요. 이것만큼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성을 띠지는 않았었으니까 그 정도의 쟁점이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기하면서 징계를 하려고 할 거다.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진정호 의원도 그렇게 아웃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조경태 의원도 또 약간 또 아웃 비슷하게 됐다고 하고, 근데 내가 알기로도 김근식 위원도 그렇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세게 한동훈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 난 복당 반대다 막 이러면서. 그럼 한동훈 세력은 점점점 약간 쪼그라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아니 근데 그 진정호 조경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셔서 아니 그렇게 그 보이는 겉에서 볼 건데 때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였거든. 그러나 배현진, 근데 박정훈 크게 있잖아요. 원래 정파라는 게 그렇게 한 덩어리에 단단하게 묻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박정훈, 배현진 의원은 그 박정하 그다음에 뭐 서범수 이런 의원들 사이가 별로 안 좋고요. 그게 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거고 밖에 그냥 있는 더 보이시기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 내부적으로 원래 가면 그렇게 또 끈끈하게 단단하게 뭉쳐있는 근데 이게 정파라는 게 처음부터 없어요. 뭔가 한동훈의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따라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차기 전당대회나 차기 지도부라고 하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연임이 불가능하면 그 반대 국부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 나의 형태다. 공천 때문에 나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개파다, 세력이다라고 좀 규정짓는 건 그러니까 최근에 권영세 불가한 의원이 거- 방송 불가한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50% 이상의 비호감들을 갖고 있다. 장동혁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어쨌든 뭐 그 라인을 탄다는 것 자체가 개파색을 띠는 거니까 그 질문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넘겨봐야 되겠는데, 오늘 슈퍼챗 목표 생일 주간이어서 오늘 날짜 28일이잖아요. 그래서 28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또 정킴님이 US 네. 달러 100달러를 보내주시면서 이야. 이기인을 국회로 보내주세요. 개혁신당. 정킴님은 거의 진짜 거의 출마를 방송만 해야 국회로 가죠. 아니, 그렇게 100달러면 가야지. 그렇게 얼마나 가야지. 거예요? 할 거예요. 보궐선거 해야죠. 들어가. 언제? 보궐선거. 언젠가요? 어디로? 어디론가요?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그렇지. 나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어쨌든 틈바구니가 계속 벌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해처 모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쳐 뭐요? 그럼 그때를 준비한 개혁신당이 때를 기다리고 좋아. 정의한 사태 잘 처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처 모여를 잘 건강한 그냥 세력으로. 말 거라는 것만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가? 거야. 제가 정신이 그래? 없는 게 지금 조강특위가 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예. 네, 조직 강화 특별위 조직을 네, 강화해야지. 이제 전국의 어떤 조직 당협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좀 유명무실한 당협이나 조직들도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이 그러네. 왔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너무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마이킴님 5,000원. 네, 그리고 지현김님, 경민정 왜 닭간다 그만두나 아쉽다 3,000원 고맙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슈퍼챗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만두세요? 오늘 우리끼리와의 이건 화요일은 막방. 이제 막방이야. 우리. 내일 한 번 더 와요.